변호사님, 재산 분할하면 5대5로 많이 가져가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저는 10억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10억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혼 후에 고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억은커녕 5억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보통 이혼을 하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눠 가지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5대5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걸 일응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조건 5대5가 나오는 건 아니고 6대4도 가능하고 7대3, 8대2 충분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소득의 차이가 이제 크지 않고 처음에 갖고 온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5대5로 나온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그 재산을 반반 나눠 가지면 10억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재산 분할은 순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8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남편의 순재산은 12억 원이에요. 20억에서 8억을 뺀 그러면 이 12억의 절반인 6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6억을 받을 수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내도 재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금 이제 20억짜리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8억이 있어서 12억이다. 그런데 아내가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부부의 순재산의 합계는 16억 원이 되는 거고 아내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라면은 8억 원을 갖게 되는 건데 아내는 이미 4억 원을 갖고 있죠. 아파트. 그러면은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금은 4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아파트가 20억이라고 10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이건 완전히 오산인 거죠. 정리하자면 재산 분할은 이렇게 됩니다. 남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 다 더하고요. 거기서 모든 채무를 다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모든 재산을 다 더하고 아내의 모든 채무를 다 공제해요. 그리고 이 둘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 합친 금액이 있잖아요. 여기서 5대5든 6대4든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남편의 아내의 몫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내가 가져야 할 몫에 좀 못 미치게 내 명의로 재산이 있다라면은 그 차액에 대해 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알고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일단은 이거를 사전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찍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재산 분할을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혼 후에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좀 세울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라면은 굳이 이혼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 이혼이나 이제 이혼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배우자랑 합의를 하려고 할 때 내가 판결로 갔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합의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합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체크를 해 두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상담을 받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영상 등을 보면서 대략적인 좀 감은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불륜을 저지르거나 가정폭력을 저질러서 유책 배우자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기가 유책 배우자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어진다라거나 재산 분할에서 굉장히 낮은 비율밖에 못 받는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바람을 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위자료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결국 불륜을 저지른 게 맞으니까 남편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 3천만 원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하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아내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얼마 없고 남편 명의의 재산이 꽤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로 아내가 5억 원, 6억 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잘못은 이제 배우자가 했는데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손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법에서 볼 때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이제 원리랑 위자료를 결정하는 원리는 사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배상금인 거고, 재산 분할은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서 몇 대 몇으로 이 재산을 나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사례처럼 남편이 아내가 바람폈으니까 내가 무조건 유리할 거야 라고 소송을 했다가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서 놀라기도 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위자료는 뭐 몇 천만 원 주지만 재산 분할로는 몇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남편과 합의를 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도 받지 못하고 후회한다라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네네. 일정 수입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산 형성이 안 돼 있을 텐데, 네. 이런 분들로 재산 분할로 5대5가 가능한가요?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뭐 5대5까지 미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5대5에 점차 가깝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 혼인기간 사실 20년, 30년 정도 되는데 뭐 남편의 재산이나 이제 소득이 아주 크지 않는다라면은 5대5 판결도 요새는 실제로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혼인기간이 이 정도까지 길지는 않아도 뭐 5대5까지는 아니지만 뭐 6대4나 7대3 판결 이런 거는 충분히 많이 나오고,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없거나 그 비율에서 너무나 낮게, 너무나 과소하게 비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업주부의 내조의 공과 육아에 대한 공을 법원도 기여도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두셔야겠죠, 주부분들은. 그러면 재산 분할 관련해서 그 외에 조금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가 있을까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땅을 갖고 있다라는데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데 전혀 모른다, 모르면 못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요, 이혼 소송 절차에서 재산 명시나 뭐 금융거래 정보 신청, 사실조회 신청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이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퇴직금도 분할 대상 재산이 돼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의 액수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1억 원이다. 그러면 그 1억 원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점도 놓치면 안 되겠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재산 분할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게 되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뭐 배우자가 재산을 뭐 20억 갖고 있다고 내가 무조건 10억을 받는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채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내 재산과 채무도 모두 다 합쳐서 그 안에서 이제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를 하시고,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있을 때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회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퇴직금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